탄핵 심판 6차 변론의 주요 내용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정근 전 사령관 진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진술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역시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주장 내용과는 많이 배치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지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있는 요원들을 빼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끌어내라라고 말한 대상은 인원인데 인원의 의미가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랑은 이 10회가 넘게 통화를 해서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짧게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이 난 정확히 기억이 난다라면서 예. 국회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한 다음에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빼내와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원이 아니라 결국엔 의원이었다라는 그간의 이 곽 전 사령관의 이 주장 내용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두 번째 쟁점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이 굉장히 짧게 끝난 이유가 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내가 빠르게 계엄군 철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빠르게 계엄 사태가 좀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없다. 얘기했고요. 예. 예. 본인 판단에 따라서 빠르게 철수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곽 전 사령관 얘기 중에서 뭐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워딩은 인원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이 증인의 진술이 자꾸 바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증언의 신빙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의원이 아니라 내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정확한 단어는 인원이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오늘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수서에도 본인이 분명히 인원이라고 표현해놨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예. 따라서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라고 이 단어만 바뀐다고 해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전체적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곽정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증언적인 가치가 좀 높다고 헌재 재판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곽정근 전 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공범의 위치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을 인물이고 받고 있죠. 네, 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곽 전 사령관이 했던 말이 사실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들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관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함을 감수하고 했던 증언이기 때문에 네. 그 증언의 가치를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증언의 신빙성은 좀 높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셨는데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론하면서 탄핵 공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결국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두 인물이 홍장원 차장이랄지 또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이 두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 주장과 대부분은 일치되거나 크게 배치되지 않는 이제 진술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나의 주장 내용과는 다른 진술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야당과의 이런 정치적인 공작 때문에 이 예. 탄핵의 어떤 공작을 통해서 사법을 정치화시키는 의도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도로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정치 영역의 프레임으로 끼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 네. 전략으로 보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김현태 707 특임 단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지난해 말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의 내용과 사뭇 다른 게 있었습니다. 먼저 그거 좀 비교해 주시죠. 네, 지난 12월 9일이었습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7일이 지난 상태에서 자청을 해가지고 기자회견했고 많은 예. 분들이 또 감명 깊게 보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이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 안 되면 마치 끌어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국회의원이랄지 끌어내라는 말 자체를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자회견 당시 작년 12월에 있었던 기자회견 당시
당시에는 이 인원 포박용으로 쓰이는 케이블 타이를 원래 훈련 때도 지참을 하는데 그날은 특히나 잘 지참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케이블 타이의 용도가 인원을 포박하는 용, 어떤 정치인 체포나 이런 것으로 사용될 것처럼 이 예. 범행 도구처럼 그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케이블 타이 자체가 인원을 포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가져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게 들으면 마치 국회를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 방해하려는 의도였나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회 건물 자체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인원을 제한되게 이제 허용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 문을 봉쇄하고 대테러로부터 이 안에 있는 인원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예. 우리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 도구를 가져간 것이다라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 또 진술이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예, 봉쇄와 확보 차원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김현태 단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근데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김현태 이 단장이 그간 이 기자회견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 불리한 진술만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부 진술은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일부는 예.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국회 봉쇄, 의원이 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적대적 위협 세력, 대테러리스트로부터 이 국회를 방어하기 위한 개념으로 우리가 갔던 것이다. 예. 또 국회 유리창을 깼던 것은 이 국회 정문 앞에 국민들과 부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 진입을 시도도 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면서 들어갔던 시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했거든요. 예.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보여질 것 같고요. 다만 곽정문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워딩을 다 잘 진술을 하면서도 150명 부분은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했던 것을 잘 기억 못하는데 기억을 못했죠. 네, 못한다고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중에 부관으로부터 내가 듣고 아 맞다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지라면서 뒤늦게 기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오히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증인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이 박춘섭 경제수석이었습니다. 대통령 참모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첫 출석을 했는데 오늘 박수석 신문이 진행될 때 대통령은 퇴정했어요.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이 증인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장시간 계속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자리를 이탈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나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내가 준 적이 없고 쪽지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해당 쪽지를 준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예. 윤 대통령이 그간 주장했던 주장에도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이 수석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8차 변론기일 이달 말까지 8번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6번이 끝났습니다. 2번 남았어요. 네. 자, 앞으로 2번의 변론기일에 예정된 증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일단은 2월 11일에 예정된 7차 변론기일에는요. 예.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과연 입을 열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그간 국회에서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기도 거부했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출석한다고 하면 과연 윤 대통령을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지금 이제 관련 이 비상 입법기구 관련한 쪽지를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줬다라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일어났는지 또 이상민 전 장관이 또 소방청장에게 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죠. 네, 이 예.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8차 변론에서는 눈여겨볼 인물이 조성현 이 수방사 경비단장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아닙니다. 헌재가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직권으로
재판으로 신청했기 예. 때문에 아마 신문의 순서도 이 현재 재판관이 먼저 묻고요. 그다음 국회,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이 순서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이진우 전 이 사령관이 이 조 단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지시를 하달했다라고 검찰 공소장에 쓰인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불렀다라는 말은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지난 화요일에 했지만 예. 이것은 불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충분히 하달받은 이 하부의 직원, 하부의 이 군을 통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지시 하달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